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질문의 방향 가지고 왔습니다. 파트 4부터 볼 건데요. 질문의 방향, 변화와 성장의 핵심. 1. 소통의 혁신. 124쪽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창조 경영과 더불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조직 내 소통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조직과 개인의 다양한 벽을 허물며 서로 공감하고 협력함으로써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소통의 방법 중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경청하면서 공감하는 정서적 소통이 잘 될수록 업무적 소통과 창의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수평적 소통의 유의. 수평적 의사소통은 협의, 협조, 조정,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다. 특히 회의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소통이라면 압박이나 비난받을 염려가 없다. 그래서 지위나 나이, 경력, 전문 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평적 소통은 필수적이다. 수평적 소통은 대화의 벽을 허물고 위아래 없이 신속하게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오랜 기간 훈련하고 최고의 방탄복과 무기를 완비하듯 우리도 사회에 나갈 때 소통 능력이라는 도구를 완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신기술들이 산업과 시대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듯 질문, 경청, 피드백이라는 코칭 대화 스킬이 근래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와 소통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수평적 의사소통은 코칭의 철학인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의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전제한다. 좋은 질문은 질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10가지 질문의 힘. 첫째, 마음을 열게 한다. 둘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다. 셋째, 잠재력을 일깨워준다. 넷째, 동기와 열정을 극대화한다. 다섯 번째, 직관력과 통찰력을 올려준다. 여섯 번째, 솔루션을 보게 한다. 일곱 번째, 가치를 확장한다. 여덟 번째, 희망을 준다. 아홉 번째, 행동하게 한다. 열 번째,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코칭에서 사용하는 질문은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상대에게 다양하고 강력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134조 존재 가치를 찾는다는 것. 사람의 진정한 행동 변화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나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도전이 올 때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이 도전이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나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바로 이런 요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지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든다. 꿈이 크면 큰 도전도 거뜬히 받아들이고 꿈이 작으면
작은 도전도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마음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개개인의 삶의 목적과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목적과 가치는 어떻게 형성될까?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능력, 경험, 신념 등의 영향을 받는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착각하면서 산다. 출신 학교, 가족, 지인, 자격증, 기술, 노하우 등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진정한 자신의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외적인 상태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내세우고 사람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상대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현실이다. 외적 상태, 즉 출신 학교나 가족 상황 등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 이외에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속하는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나만의 비밀도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 없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내면에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속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고민, 실수, 사건, 사고, 숨기고 싶은 많은 것 등은 무의식 중에 언어와 행동에 반영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만 알고 있는 경험, 신념, 가치, 숨겨진 목적들 때문이다. 남이 알고 있는 나와 남이 모르는 나의 영역이 나와 타인에게 보이는 현재 나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아직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미지의 나의 모습이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수면 밑에 있어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확실하게 내재되어 있는 빙산과 같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숨겨진 잠재력이며 아직 아무도 캐지 않은 금광과 같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로 인내, 추진, 용기, 배려, 포용, 사랑, 솔선수범, 충성, 신뢰, 성장, 탐구심, 모험, 유머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가치 있게 여겨서 과감하게 위험에 뛰어들고 목숨을 걸기도 한다. 또 인내와 겸손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고 비난을 해도 인내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기도 한다. 탐구심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급료가 작아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직업에 만족하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가치는 광산 속에 잠재된 금광과 같아서 자기 스스로 찾기는 힘들다. 누군가가 옆에서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보석을 찾아주어야만 한다. 부모가 자녀를, 선배가 후배를, 교사가 학생을, 상사가 부하를 위해 찾아줄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 인간관계의 발전 단계, 아는 관계, 이해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 존경의 관계,
사랑의 관계. 친해지려면 서로에 대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는 우선 아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사람을 우연히 만나든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든 얼굴을 보고 이름을 알게 되는 단계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된다. 그러나 누군가를 아는 정도로만은 나의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워져서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진전될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단계다. 이 단계는 그냥 단순히 얼굴을 보고 아는 것보다 더 진전된 단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친하다고 볼 순 없다. 친해지려면 서로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좋아하는 단계라는 것은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줄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이다. 이 단계는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자주 만나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친절이나 선의를 베푸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는 만큼 쉽게 변하기도 한다. 우리 인간관계가 기쁨, 의미와 가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단계로까지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가치와 유사한 가치를 가진 사람, 나의 꿈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인류와 사회에 순수하게 기여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존경심은 관심과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깊고 중립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고귀한 인간관계는 순수하게 사랑하는 관계다. 이것은 남녀 간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수한 사랑이다. 즉, 진정한 사랑이란 존경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 있죠. 신에 대한 사랑도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다. 인간 그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과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차원의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신이 주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 관계도 사랑의 관계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부터 인간관계의 수준을 그냥 알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순수한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좋아서 일하게 만드는 조이 사이클. 대부분 사람들은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나의 재능과 능력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지의 나, 어디서부터인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은 마치 구름에 가려져 있던 해가 나타나듯 보이지 않던 본연의 나를 드러나게 해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경험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나다. 우리는 경험과 습관, 기억,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모여서 형성된 표상적인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면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진짜 존재는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그 나가 아니라 본연의 나를 드러나게 해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경험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나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진짜 나를 찾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했고, 에릭 에릭슨은 다시 태어나는 제2의 탄생이라고 했다. 융은 참다운 개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개성화라고 표현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개인의 성장을 알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한 것도 진정한 자신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진짜 가치는 여간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어쩌면 평생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존재 가치, 즉 정체성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도 명확치 않고 삶에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생기가 없고 열정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그저 지금의 삶을 참고 견딘다.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언젠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거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이야. 이 경우 회사의 업무 목표는 타의에 의해 부과된 무거운 의무로만 여겨지고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일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피어 사이클 속에서 일하며 살아간다. 피어 사이클, 두려움 속에서 일한다는 뜻이죠. 한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가치에 맞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은 마음에 희망과 기쁨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을 하는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삶에는 생기가 있고 열정이 있다. 또한 지금 여기가 바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책임진다. 최선을 다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평가가 안 좋을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위해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나 장애물로 인해
쉽게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꿈을 알고 조이 사이클로 일하는 자립형 인재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경우. 두려움을 가진 피어 사이클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사에 보통 정도의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가진 조이 사이클로 일하는 사람은 보통을 넘어서 탁월한 성과를 안겨다 줄 수 있지요. 조이 사이클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서 스스로 좋아서 일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존재 가치를 찾아서 그들의 꿈을 업무 목표에 연결시키는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직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리더는 구성원의 코치가 되어 개인의 가치, 비전, 목표를 찾고 그것을 지금의 현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할지 대안을 찾고 실제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리더가 자신의 가치를 확장시켜주고 업무를 통해 강점을 개발시켜주고 꿈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직원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한 리더의 든든한 지지와 격려가 있다면 누구라도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힘을 쏟아붓고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지 않겠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섬세하게 코치해줄 리더를 만나고 싶어한다. 네, 회사에서 이런 리더를 만난다면 정말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겠지요. 네, 편안한 시간이셨나요? 의사소통의 방향, 또 존재가치를 찾는 것, 인간관계, 또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존재가치, 즐겁게 좋아서 일하게 만드는 조이 사이클, 이런 것들이 오늘 내용이었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